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금방 또 한 달이 지나서 5월 결산을 하네요. 이러다 2022년도 금방 가게 생겼습니다. 5월에도 주식시장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5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마이너스 1.3% 하락했고 미국 시장 S&P 500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워낙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이 있었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3.4%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배당금을 많이 받아서 하락폭이 조금 완화가 되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신나게 두들겨 맞았네요. 특히 성장포트와 미국포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성장포트에 있는 LG생활건강우선주와 다나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충분히 싸지 않게 매수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네요. 다만 작년 하반기에 대량 매수한 이후로 보유기간이 짧은 만큼 앞으로 시간을 무기로 버티다 보면 손실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 탓도 있었네요. 평가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111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1억 원의 평가의 손실을 맛봐서 그런지 이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요. 반대로 지난 3월에는 7천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기도 해서 웬만하면 평가액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르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요. 2016년 1월을 배후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1억 원을 넣고 지금처럼 투자를 이어왔다면 2.27억 원이 되었다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3.6%를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11.6%로 배당금까지 합치면 저의 전체 포트 수익률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시장을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S&P 500 지수를 사라는 워런 버핏이 얼마나 현명한지도 알 수 있고요. 다만 미국 포트만 따로 떼어서 보면 24.1%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S&P 500 지수를 2배 이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면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해봐도 시장을 못 이긴다면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올해 5월까지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조금 덜 떨어진 상태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배당포트의 배당주들이 주가 방어력이 좋고 배당금도 두둑히 져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배당포트가 없었다면 시장과 비슷하거나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배당주의 방어력을 느끼게 되네요. 특히 현금을 계속 지급하니 안심도 되고 추가 매수할 여력도 생기고요. 앞으로도 마음 편한 주식 투자를 위해서 배당주 비중을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4,37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가 손실액보다 더 많이 줄어든 이유는 배당금 받은 걸 계좌에서 빼기도 했고 마법 공식에서 나온 매도 차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계좌에서 빼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현금 흐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은 가능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좌가 하락하면 마통에서 과감하게 돈을 빼서 계좌를 채우곤 했는데 지금은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과감하게 투자금을 더 넣기가 쉽지 않네요. 2년 전 코로나 때처럼 주식시장이 갑자기 떨어진 만큼 갑자기 반등하면 좋겠지만 시장 흐름은 항상 사람이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18년 하반기, 2020년 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하락장을 겪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MDD로 보면 V자 반등을 한 2020년보다는 2018년 하락장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도 계좌가 반년 넘게 흘러내리면서 저를 지치게 만들었던 기억이 흐릿하게 나는데요. 참고로 한국시장과 미국시장 S&P 500 지수의 MDD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한국시장은 참 무시무시한 곳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열심히 회사 일하면서 월급 받아서 주식 사모은 일 뿐이었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 투자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을 모으고 틈틈이 주식을 사모을 예정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남의 돈을 굴리는 것도 아니라서 누가 저에게 수익률이 왜 이 모양이냐, 시장보다도 못한 이유가 뭐냐, 대책이 뭐냐 따져 묻지 않거든요. 더 최악인 상황으로 당장 투자금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고요. 이런 간섭을 받지 않은 개인 투자자라서, 특히 월급쟁이 투자자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현명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더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도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시길 바라고요. SH문님, 찐부자 꿈나무님, 내가 그린 미래님, 플라잉 라이언님, 주린 여사님, 박수영님은 멤버십을 처음 만든 때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멤버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제가 보유한 기업의 이익, 자산, 배당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무기로 버텨낼 텐데요. 또 한 번의 하락장 경험이 저희 포트폴리오와 투자 마인드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